2025년 여름 대한민국은 역대급 폭염을 겪고 있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7월 평균 기온이 34도를 넘는 지역이 속출하고 있고 한낮 체감 온도는 40도에 육박하는 날도 많습니다. 이런 극한의 더위는 누구에게나 힘들지만 특히 65세 이상 고령자에게는 생명까지 위협하는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나이가 들면 체온 조절 기능이 약해진다. 사람은 더우면 땀을 흘리면서 체온을 낮춥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땀샘 기능이 떨어지고 피부의 혈관 확장 능력도 저하되기 때문에 더운 날씨에 체온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 젊은 사람보다 체온이 훨씬 더 쉽게 오르고 한번 오른 체온을 식히는데도 더 오래 걸린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열사병, 탈수, 어지럼증, 심장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게 되죠. 갈증을 잘 못 느끼고 물도 잘 안 마신다. 노인의 또 다른 특징 중 하나는 갈증 감각이 둔해진다는 점입니다. 이미 탈수가 진행 중이어도 목이 마르다는 신호를 느끼지 못하거나 물 마시는 습관이 평소에 적어서 충분한 수분 섭취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이뇨제나 혈압약 등을 복용 중인 분들은 소변으로 수분이 더 많이 빠져나가므로 탈수 위험은 2배 이상 높아집니다. 만성질환이 있는 경우 더위가 위험을 증폭시킨다. 고혈압, 당뇨, 심장병, 신장질환 등을 가진 시니어는 체온이 1, 2도만 올라가도 혈압이 요동치고 심장에 무리가 가거나 혈당 조절이 어려워지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게다가 만성질환 환자들은 더위를 막기 위해 복용하는 약물과 기존 약물 간 상호작용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더위가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직접적인 건강 위협이 됩니다. 혼자 사는 노인일수록 더 위험하다. 특히 독거노인은 폭염특보를 제때 인지하지 못하거나 선풍기, 에어컨 등의 냉방기기를 꺼두고 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경제적 부담 또는 전기요금 걱정 때문이기도 하고 무엇보다 더위에 대한 경각심이 낮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2024년 폭염 통계에 따르면 고령자 온열질환 사망자의 약 60%가 독거노인이었습니다. 더위는 단순히 불편함이 아니라 응급 상황이 될 수 있다. 시니어의 경우 열탈진, 열사병은 심장마비, 의식저하, 심부전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즉시 대처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땀이 잘 나지 않아 체온이 올라가도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 경우도 있어 본인도 가족도 알아차리기 어려운 조용한 위험이 됩니다. 특히 하루 대부분을 집에서 보내는 시니어는 오히려 실내 열기로 더 큰 위험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걱정되는 게 하나 있죠. 바로 전기요금입니다. 에어컨 틀면 전기세가 무서워서 꺼놓는다는 말, 시니어 분들 사이에서 흔히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전기요금을 최소화하면서도 실내에서 안전하게 더위를 이겨내는 방법을 소개드립니다. 실내 온도 1도가 건강을 지킨다. 폭염특보가 발령된 날에는 실내 온도를 반드시 26에서 28도 이하로 유지해야 합니다. 이상적인 실내 온도는 26도 전후이며 30도를 넘으면 체온이 올라가면서 열탈진 가능성이 커집니다. 하지만 하루 종일 에어컨을 틀 수 없으니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똑똑하게 실내 온도를 관리해 보세요. 창문 커튼 바람의 조합만 잘 써도 시원해진다. 햇빛 차단이 먼저입니다. 아침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햇빛이 가장 강한 시간대입니다. 이 시간대에는 창문을 닫고 두꺼운 암막 커튼이나 신문지라도 붙여 햇빛을 막아야 집안 온도가 급격히 올라가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창문은 바람 방향을 고려해 반대쪽 창을 열어야 효과적입니다. 대각선 방향의 창을 함께 열면 자연 환기가 생겨 뜨거운 공기를 밀어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선풍기는 창밖으로 향하게 돌려야 뜨거운 공기를 밖으로 빼낼 수 있습니다. 에어컨과 선풍기 같이 써야 전기요금 아낀다. 많은 분들이 에어컨이 전기를 더 먹는다고 생각하지만 에어컨을 단독으로 오래 트는 것보다
짧게 틀고 선풍기와 함께 쓰는 게 훨씬 효율적입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에어컨을 한두 시간만 켜서 방 안 전체를 시원하게 만들고 이후엔 선풍기를 몸이 아닌 천장 방향으로 틀어 공기를 순환시킵니다. 이렇게 하면 전기요금도 절약되고 실내 온도도 오랫동안 시원하게 유지됩니다. 게다가 정부는 7월, 8월 전기요금 할인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300kW 이하 사용하는 저소득층이나 노인 가구는 여름철 누진제 완화로 실제 부담이 적어졌으니 전기요금 걱정으로 더위를 참는 일은 절대 하지 마세요. 냉찜질, 발목에 물 뿌리기, 젖은 수건 활용법. 냉수 찜질은 손목, 발목, 목 뒤에 하는 게 효과적입니다. 얼음 주머니 대신 젖은 수건을 냉장고에 넣어두면 수시로 꺼내서 닦기 좋습니다. 발바닥과 종아리 쪽에 찬물 샤워를 하면 체온이 급격히 떨어지고 열이 빠르게 빠져나갑니다. 종이컵에 물을 담아 얼려서 컵얼음을 만들고 수건에 싸서 귀 밑이나 이마에 대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무리하게 샤워하지 않아도 몸의 핵심 10포인트만 시원하게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더운 방에서 잠을 자면 위험하다. 낮보다 밤이 더 위험한 경우가 있습니다. 열대야 야간 기온 25도 이상 지속되면 숙면을 방해하고 탈수 상태가 누적돼 심혈관 질환 발작 위험이 높아집니다. 자는 동안 최소 1회는 에어컨을 1시간 정도 예약 작동해 주세요. 또는 선풍기 타이머를 1시간 정도 설정한 뒤 직접 몸에 닿지 않게 회전 기능을 활용해 주세요. 가장 좋은 건 냉방기기 젖은 수건 시원한 물 한 컵 조합입니다. 잠들기 전 수분 보충을 꼭 해두는 것도 잊지 마세요. 냉방 안 되는 방에서 보내야 한다면 헝겊에 찬물 묻혀 커튼처럼 걸기. 바람이 지나가면서 냉풍 역할을 합니다. 얼음물 페트병 2개 정도를 작은 방 안에 두기. 공기 냉각 효과가 생깁니다. 바닥에 돗자리나 대나무 자리 깔기. 체온 전달을 줄여 체감 온도가 낮아집니다.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민간요법으로 에어컨 없이도 열기에서 잠시나마 벗어날 수 있습니다. 시니어 분들에게 더위는 참는 것이 아니라 막는 것입니다. 전기요금보다 건강이 더 중요하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죠. 정부는 매년 여름 폭염 대응 지원 사업을 확대 중이며 독거노인과 취약계층을 위한 냉방용품 지원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민센터나 복지사에게 문의해 보시면 도움받을 수 있는 방법이 의외로 가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더위는 결코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많은 시니어 분들이 밖에 나가기가 무섭다고 말할 정도로 이제는 외출 자체가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수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병원 진료, 장보기, 경로당이나 복지관 이용 등 피할 수 없는 외출이 생기는 게 현실이죠. 이럴 때는 무작정 참거나 무리해서 다녀오는 것보다 준비된 외출 습관이 생명을 지킨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외출 시간 오전 10시 이전 또는 오후 5시 이후로 폭염 경보가 내려지는 대부분의 시간대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입니다. 이 시간대는 실외 온도가 35도를 넘고 도면 온도는 45도 이상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때 외출하면 열사병 위험이 급격히 높아지고 한번 오르면 체온이 떨어지지 않아 응급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가능한 한 오전 7시에서 9시 또는 오후 5시 이후에 외출을 계획하세요. 가장 중요한 건 옷차림입니다. 두껍지 않고 헐렁하고 밝은 색상의 옷을 선택해야 합니다. 특히 땀 흡수가 잘 되는 면 소재나 기능성 쿨 소재가 좋습니다. 또한 긴팔 셔츠와 책 넓은 모자, 선글라스도 필수입니다. 피부를 태양에 직접 노출시키면 체온이 금방 오르고 자외선으로 인한 피부 손상과 탈수가 가중됩니다. 실제로 팔과 목덜미를 직사광선에 노출시키면 심장 박동수가 1020% 빨라진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또한 꼭 양말과 통풍 잘 되는 신발을 착용해야 합니다. 맨발의 샌들은 발바닥 화상,
탈수로 인한 저림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물은 갈증 나기 전에 미리 챙긴다. 시니어는 갈증을 느낄 때 이미 탈수가 시작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외출 전 500ml 물병 1개 이상은 무조건 준비하세요. 또한 찬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을 자주 나누어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 번에 벌컥 마시는 건 오히려 속을 불편하게 만들고 흡수가 떨어집니다. 틴 물에 소금 한 꼬집 또는 이온 음료를 3분의 1만 섞어 간이 수분 보충 음료를 만드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또한 어르신의 경우 이뇨제나 혈압약을 복용 중일 수 있어 더더욱 자주 물을 마시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밖에선 자주 그늘로 들어가기. 실외에 있을 때는 2~30분마다 그늘이나 실내로 이동해서 체온을 식혀야 합니다. 햇볕을 계속 받으면 체온이 올라가도 스스로 감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버스 정류장, 마트, 편의점, 은행, 복지관 등 잠시 쉴 수 있는 장소를 사전에 파악해 두고 무조건 서 있기보다 앉아서 쉬기를 원칙으로 하세요. 또한 물수건, 부채, 미니 선풍기, 손 선풍기 등을 꼭 소지하시고 숨이 차거나 땀이 나지 않는 느낌이 들면 즉시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이동수단은 한 정거장도 택시나 마을버스. 폭염 시엔 조금 걷자는 판단이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특히 시니어는 혈압이 급격히 오르거나 어지럼증으로 인해 낙상하는 사고가 많습니다. 예산이 부담되더라도 한두 정거장이라도 무조건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게다가 2025년 기준 서울, 경기, 부산 등 다수 지자체는 시니어 교통비 지원 카드, 복지 택시 바우처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사용 가능한 복지 카드 혜택을 꼭 확인해 두세요. 이런 증상이 느껴지면 바로 멈추세요. 몸이 갑자기 차가워지면서 식은땀이 흐른다. 어지럽거나 머리가 띵하다. 얼굴이 빨개지고 맥박이 빠르다. 소변이 지나거나 안 나온다. 이건 모두 열탈진이나 열사병의 초기 신호입니다. 이럴 땐 즉시 그늘로 이동해서 물 한 모금 마시고 손목, 발목, 목 뒤에 냉찜질을 해주세요. 혼자 외출 중이라면 주변 사람에게 제가 좀 어지러운데 도와주세요 라고 요청하는 것도 생명을 지키는 행동입니다. 폭염에선 나도 괜찮겠지란 말이 가장 위험합니다. 특히 시니어는 더위에 적응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체감 온도 35도만 넘어도 생명이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외출 전 준비, 외출 중 체크, 귀가 후 수분 보충까지 철저하게 단계별 대처를 실천하는 것이 건강한 여름을 보내는 비결입니다. 더운 날일수록 입맛은 떨어지고 물은 자꾸 피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름철 시니어 건강을 지키는 핵심은 바로 식사와 수분 관리입니다. 특히 체온 조절 기능이 약한 시니어는 땀보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건강을 좌우합니다. 잘 먹고 잘 마셔야 더위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여름철 시니어를 위한 영양 중심 식단, 식사법, 수분 섭취 꿀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더위로 입맛이 없을수록 소화 잘 되는 식사가 중요하다. 더운 날에는 소화기관의 혈액 공급이 줄어 위장 기능이 떨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시니어는 여름철에 더부룩함, 속쓰림, 설사 같은 증상이 자주 발생합니다. 이럴수록 식사를 거르기보다 소화 잘 되는 식재료로 자주 소량씩 먹는 식사법이 중요합니다. 추천 식재료. 중미음 찹쌀보다는 현미나 흑미를 섞은 곡물죽이 좋습니다. 두부 계란찜 부드럽고 단백질 흡수가 좋습니다. 닭, 가슴살, 생선살 지방이 적고 부담이 적음. 오이, 애호박, 토마토, 수박 수분 많고 소화 잘 되는 채소과일. 식사는 무리하게 양을 늘리기보다 하루 4끼로 나누어 아침, 오전 간식, 점심, 저녁식처럼 분산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냉면, 빙수, 아이스커피. 속이 더 상할 수 있습니다. 여름철 대표 메뉴인 냉면, 빙수, 아이스커피 등은 먹는 순간에는 시원하지만 시니어 건강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찬 음식은 위백을 수축시켜 소화효소 분비를 막고 혈관을 수축시켜 심장 부담이 늘고 달거나 카페인이 섞인 경우 탈수 촉진 가능성도 큽니다. 하루 한 번 이하 식사 직후보다는 공복 피해서 가능하면 미지근한 상태로 섭취하는 걸 권장합니다. 여름철 건강을 지키는 시니어 전용 보양식 제한. 보양식이 꼭 삼계탕일 필요는 없습니다. 고열량 음식을 부담스러워하는 시니어를 위한 가볍지만 영양 있는 보양식단이 따로 있습니다. 닭 가슴살 들깨탕. 단백질 오메가3 지방산 칼슘 풍부. 위에 부담이 적고 골다공증 예방에도 도움. 메밀국수 삶은 달걀 나물 반찬. 체온 낮추는 메밀 소화 잘 되는 단백질 구성. 한 끼 식사로 부담 없이 적절한 영양 섭취 가능. 연두부 샐러드 통곡물 빵 토마토즙. 치아 약한 시니어도 쉽게 먹을 수 있고 수분, 섬유질, 단백질 모두 균형 있게 포함. 물 마시는 법에도 요령이 있다. 시니어는 갈증을 잘 못 느끼기 때문에 목 마르다는 감각을 기다리지 말고 시간 정해놓고 마시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하루 기준 1.2리터, 1.5리터가 적정 권장량입니다. 커피, 주스, 국물 제외하고 맹물이나 보리차, 이온 음료 중심으로 섭취합니다. 효과적인 수분 섭취법. 아침 기상 직후 미지근한 물 1컵. 오전 10시, 오후 3시 물이나 보리차 1컵. 외출 전후 물 또는 소금 한 꼬집 넣은 물 1컵. 식후 30분 이 부담 피하면서 수분 보충. 취침 전에는 소량만 마셔야 야간 소변이나 위장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있으면 탈수가 시작된 겁니다. 입이 마르고 혀가 갈라진다. 어지럽거나 갑자기 피곤해진다. 소변색이 진해지거나 양이 줄어든다. 피부가 탄력을 잃고 마른 느낌이 난다. 이런 증상이 느껴진다면 무조건 물을 한 컵 마시고 그늘이나 실내로 이동하세요. 탈수는 단순 불편함이 아니라 심장 부담, 신장 기능 저하, 혈압 불안정 등 응급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식욕이 없어도 이건 꼭 챙기세요. 비타민 B군. 피로 회복과 에너지 대사 현미, 달걀 견과류. 칼륨. 땀으로 빠져나가는 전해 질 보충. 바나나, 감자, 오렌지. 칼슘, 마그네슘. 심장 기능 안정 멸치, 두부, 참깨. 단백질. 근육 유지와 면역력 강화 생선, 달걀, 콩. 여름철엔 입맛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런 핵심 영양소가 포함된 식단을 간단하게라도 챙기는 것이 덜 먹어도 건강한 식사의 핵심입니다. 시니어에게 여름철 식사는 몸을 식히는 것만이 아니라 생명력을 지켜주는 필수 방어 수단입니다. 식사량보다 식사의 질을 높이고 수분 섭취를 생활 습관처럼 만들고 찬 음식에 현명하게 대응하는 것만으로도 무더위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름이 두렵지 않은 시니어 생활, 이제 준비만 잘하면 충분합니다. 폭염 속에서도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더 알차고 쉬운 정보 계속 전해드릴 겸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주변 어르신께도 꼭 공유해 주세요. 살아볼 만해는 당신의 건강한 인생을 항상 응원합니다.